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전환정리 브리핑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에 비해서는 이란이 공격한 것은 훨씬 적은 양의 미사일을 동원하였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란에 비해 그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의 보복 공격을 미리 예측해서 미사일 발사대와 담당 수뇌부들을 모두 파괴시키거나 사살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초기 공습 목표 중 하나는 이란의 보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보다 적은 피해만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서부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면 이란의 한 미사일 발사대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바로 그 위에 있던 이스라엘 전투기한테 걸려서 미사일 발사대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이란은 방공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요. 보복 능력도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계획을 했지만요. 이란은 총 6회의 공격 중에 탄도미사일 200발 정도만 발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전부 다 파괴시켰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장 아만드와 타브리즈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크게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미사일 기지에 있던 미사일 저장고도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터뜨리는 바람에 이란 입장에선 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케르만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요. 이곳에는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부대 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암-1 미사일과 파테 110을 다루고 있는 군부대가 주둔 중인데요. 이 부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면서 사실상 미사일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전혀 피해를 못 준 것은 아닙니다. 이란군은 친이란 민병대들과 같이 이스라엘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현재 확인된 지역은 하이파, 테라비브, 에일라트 지역입니다. 특히나 하이파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정유소가 공격을 받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군은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하였죠. 친이란 민병대들은 이라크에서 샤이드 136 드론을 발사하여 에일라트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의하여 격추가 되었습니다만 몇몇 샤이드 136 드론은 자폭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들은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피해를 전혀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마스도 로켓을 2발 발사하기도 했고요. 후티 반군도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그리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이란의 공습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테라비브입니다. 이곳에서 최소 10개의 탄도미사일이 낙탄하면서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란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요.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군이 의도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란군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군 역량을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란군이 주장하길 이번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군 주 장성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이는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후지스탄주 아바단 인근 해군기지 잔잔주에 위치한 이란군 제216 기갑여단 탄약고 그리고 케르만샤 미사일 기지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공중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계속해서 공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방공 시스템 40기 정도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 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계속해서 테헤란 상공에서 자유롭게 전투기를 보내 주요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으로 가는 항공로가 열렸다라고 발언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군을 왜 지금 공격했냐는 이유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 2년 안에 80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2000기 정도로 추정 중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꽤나 위협적인데요. 근데 2년 안에 4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다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 몇 달 동안 이란은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 산업 역량을 확장해오곤 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으로 마지드 무사비 준장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마지드 무사비 준장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있었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2024년 4월과 10월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이끈 곳이기도 합니다. 무사비 준장의 주도하에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이란 전역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된 것도 무사비 준장의 작품입니다. 현재 이란 군 수뇌부가 몰살당한 이후에 이란은 빠르게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포르도우 연료 농축 공장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연료 농축 공장은 제한적인 피해를 받았는데요. 다만 이 공장의 경우에는 지하에 건설이 된 공장입니다. 완파가 된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피해만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 핵심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큰 피해를 피했다고 합니다. 핵심 장비는 2025년 4월에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